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머신 센터를 포함한 가공 공장을 10년을 운영을 했어요. 진짜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했고 뭐 기능장 분들도 계셨고 뭐 기능장을 욕하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섞여서 잘 나름 운영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저는 뭐 결국은 지금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왜 어려웠냐면은 이해는 돼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되게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와우 여러분들 댓글 보니 와우 실무 와우 하고 계신 분들이죠. 뭐 이렇게 썼었는데 축구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축구를 누가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하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그렇게 또 다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적다. 뭐 글쎄 적다는 게 실제로 쓰는 게 적다고 해서 방법 자체가 적은 건 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드렸듯 우리가 사칙연산을 제일 많이 쓰지만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칙연산이 전부는 아니고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고등수학을 배울 필요도 없고 대학 가가지고 뭐 선형대 수학이니 이런 거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익숙해요. 저는 정말 익숙한 이제 글들인데 우리가 수학 배우잖아요. 우리 살면서 수학 얼마나 써요? 그쵸.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사칙연산이잖아요. 덧셈, 나눗셈, 그쵸, 곱셈, 그쵸. 뺄셈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가 미적분 배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미적분 말고도 많죠. 5만 가지 수학 이론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수학 이론이 실제로 쓰는 건 사칙연산이니까 몇 개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 거랑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느냐는 전 다른 거예요. 그럼 축구 선수들이 쇼패스, 롱패스만 연습해야지 왜 바나나킹 연습해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그 마마 커피님이랑 이 두 분께서 네, 썰전을 하다가 결국은 약간 한 분이 그냥 약간 잠깐 회피하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혼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래서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 화가 많이 나셔서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아우 말 많네. 그래서 몇 가지 있냐고 이렇게 또 이분이 지나가시는 분. 지나가신 분. 그래서 와다다라는 님께서 또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댓글은 저도 다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 와다다님이라는 분이 그냥 팩트를 그냥 우다닥 말 그대로 와다다 폭격을 하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팩트 폭격을 하고 가신 것 같고. 딴 분께서 또 와다다님 또 편을 들으셨어요. 문해력이 낮다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설계랑 가공을 싸우자고 뭐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런 댓글이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가공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가공 배웠어요. 제가 가공기 진짜 기름 묻혀보면서 직접 쇠도 깎아보고 다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설계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설계자분들은 가공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경험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제일 하고 싶었고 한 가지 가공법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범위에 있는 웬만한 실무에서 쓰이는 모든 가공법을 다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제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외주집에 이걸 맡겨야 되고 이쪽 사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내가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결국은 이제 실무하시는 쪽에서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더 맞지. 이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실무적으로 조금 뭐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론이 필요 없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가 이제 네. 어느 실무냐죠. 이제 네. 가공 실무냐, 네. 설계. 그 설계 실무는 실무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 전 다르다고 그래요. 일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럼 이론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실용적인 게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론을 알아야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다라는 주의고, 이제 하기 전에도 이론 많이 배우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네. 백그라운드 없으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론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이론적인 것만 밀고 가야 되느냐, 이론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뭐 적절한 어느 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예. 네. 비용을 안 줄이려고 하면 다 그냥 CNC로 다 깎으면 되잖아요. 다 줌을 뜨고 아니 뭐 줌을도 필요 없어요. 요새 금속 3D 프린터 얼마나 좋은데요. 예, 그냥 금속 3D 프린터 하나에 한 10억짜리 한 1000개 사세요 그냥. 그다음 뭐 느리니까 얘는 좀 느리게 나오니까 뭐 그래서 1000개 하나씩 뽑아서, 돈에 제약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금속 3D 프린터 얼마나 좋은데요. 가공 안 해도 돼요. 이런 무슨 막 엔진, 제트 엔진 형상 같은 것도 다 뽑아주는데, 그럼 10억 주고 1000개 사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설계와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제 부품 하나 나사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신경 쓰면은 굉장히 많은 제조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 방법도, 제조라는 것은 사실 조립도 포함, 그러니까 그렇죠. 조립 포함이라기보다는 조립도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사를 몇 개 박을지 어디다 박을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디자인까지 고려를 한다고 그건 생각을 장난이 해봐요. 아니죠, 진짜로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또 뭐라면 또 우리 회사 또 디자인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자인까지 고려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할 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지는데, 이걸 제 경험상 이제 제가 뭐 CNC 분들을 비하했던 건 아니고, 이제 CNC 정확히는 머시닝 센터죠. CNC는 보통은 선반하시는 분을 CNC라고 하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머시닝 센터를 돌렸기 때문에 머시닝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한테 맡겼더니 디자인이고 조립성이고 다 모르겠고 그냥 내가 깎기 편하고 내가 가공 분량 적게 나오고 그냥 요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 이건 설계가 아닌 게 맞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에서만 설계가 됐잖아요. 이거 말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디자이너가 오면 이렇게 하면 못 만들어, 이렇게 하면 가공 안 돼, 이랬잖아요. 뭐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분들은 그쪽에서 뵙기, 어쨌건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뵙기 생각을 좀 그게 못 컸던 하셨어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회사에 좀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고 손실을 줄이면서 설계든 가공이든 돈을 줄일 수 있는데, 예. 나는 그 회사에 손해고 이익이고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그냥 일이 편한 게 중요한 거야. 갑자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막 또 생각이 또 나는데, 제가 뭐 사실 오늘 이거 찍으면서 그냥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이분들 그 일하는 특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로봇 혹시 하시는 후배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갑자기 회사 하나 기억이 나는데, W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W로 시작하시는 회사고, 저보다 어리세요. 대표님 저보다 어리신데, 이제 공장이 이제 몇 번 와보시죠. 대표님 공장 너무 멋있다고, 제가 이런 거 갖는 게 꿈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렸어요. 정말로 뜯어 말렸는데,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머시닝 센터를 포함한 가공 공장을 10년을 운영을 했어요. 진짜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했고, 뭐 기능장 분들도 계셨고, 뭐 기능장을 욕하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섞여서 잘 나름 운영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저는 뭐 결국은 지금은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왜 어려웠냐면은, 이해는 돼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래서 제가 뭐 이거 뭐 차장님 이거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얼마나 걸려요? 그럼 일주일 걸린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기획에서 말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하면 일주일 걸린대. 그럼 저는 계획을 일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잡잖아요. 한 3일 있다가 와요. 대표님 다 했습니다. 일주일 걸린다며.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럼 3일이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왜 이걸 일주일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아요. 이분이 임가공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 저희한테 이제 일을 받아서 하는 집이었으면은 혹시 불량 나면은 안 되거든요. 보상금 물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애초에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성향이 왜냐면 이분들이 신입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거의 다 막 10년, 20년씩 일을 하시던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 성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되게 많이 생겼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사실 회사의 이득 말씀하신 게 맞아요. 회사의 이득보다는 내가 좀 피해를 덜 본다기보단 내가 욕안 먹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성향이 있으세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세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봇 하시는 후배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가공은 외주를 주세요. 외주를 주시고 조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립이랑 품질 검수는 좀 중요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감속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공을 내재화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가공은 저는 외주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외주에 의존하다 보면 내가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세요. 예. 저는 그게 이게 이번 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댓글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이야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저도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린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네. 참 본의 아닌 논쟁을 굳이 필요 없는 논쟁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알면 좋은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란 얘기입니다. 이제 어쨌건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은 거를 봐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글 쓰신 분의 백그라운드도 뭐 대충 다 알 것 같고 또 반박글을 올리신 분들의 백그라운드도 다 알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저는 그래도 이걸 로봇 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공 산업 말고 로봇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는데 넓게 보시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자는 가공자들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지 가공자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설계자가 근데 가공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나는 설계하니까 가공은 몰라도 돼. 이제 그냥 외주 주면 끝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뭐 이런 논쟁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어쨌건 각자 각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존중받는 게 맞고 다만 어쨌건 우리가 어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한 어떤 생태계라는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뭐 그거에 맞게 좀 이제 끝단에서 보시는 분들은 시야를 넓게 하셔서 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다룰지 몰랐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 이 댓글 이렇게 좀 열정적인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뭐 좋은 댓글이든 안 좋은 댓글이든 어쨌든 이 로봇 산업, 로보티스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댓글을 다 하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긍정이든 비판이든 저희는 여러 피드백을 다양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